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 사람은 멘탈이 진짜 강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 없는 얼굴로 하루를 버티지? 저는 꽤 오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무너질까? 나는 왜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오래 남을까? 그게 다 내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됐어요. 회사에서 제일 멘탈 강해 보이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항상 차분했고 목소리도 낮았고 회의에서 누가 뭐라 해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던 사람이에요. 다들 그 사람을 두고 말했어요. 저 사람은 진짜 강해. 아무리 힘들어도 안 무너져. 그날은 야근이었어요. 다들 하나둘씩 퇴근하고 사무실이 조용해질 때쯤이었어요. 저는 물 마시러 나왔다가 그 사람이 혼자 앉아있는 걸 봤어요. 불 꺼진 회의실 옆자리에서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안 한 채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괜히 아는 척하기 싫어서 지나가려다가 그 사람이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도 버티고 있었구나.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질 타이밍을 미루고 있었던 거구나. 그때부터 멘탈이 강하다는 게 뭘까?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안 흔들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예전엔 멘탈이 강하다는 건 이를 악물고 참는 거라고 믿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티 안 내고 끝까지 해내는 거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회의에서 말이 잘려도 웃었고 메신저로 갑자기 일이 떨어져도 알겠다고 했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속이 답답하고 잠이 얕아지고 출근길에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고 특히 회사 화장실에 갈 때가 그랬어요. 거울 앞에 서면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눈은 이미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요? 그때마다 속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여기서 첫 번째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참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한계구나. 지금은 잠깐 멈춰야 하는구나. 그걸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느 심리학자는 멘탈이 강한 사람의 공통점은 감정 조절이 아니라 감정 인식이라고 말해요.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제가 왜 계속 무너졌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는 느끼면서도 아닌 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서 혼자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한테 너무 무례했구나. 힘들다고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계속 버티라고만 했구나.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마음이 힘든데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되지.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그런 말로 자기 마음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설득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선택을 해요. 오늘은 어디까지 할지, 지금은 쉬어도 되는지, 이건 내일로 넘겨도 되는지. 제가 아까 말한 그 멘탈 강해 보이던 사람도 그랬어요. 나중에 우연히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항상 괜찮아 보이세요? 안 힘드세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힘들죠. 그래서 안 힘든 척 안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멘탈이 강한 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지 않는 거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하루에 한 번 제 마음을 그냥 말해보는 거요. 오늘은 좀 버거워요.
지금은 집중이 잘 안 돼요. 이 정도 말만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괜히 나약해 보일까봐. 괜히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근데 신기하게도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또 하나 깨달았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모든 걸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선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 선이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넘어서고 있지는 않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멘탈이 강하다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예전엔 안 흔들리는 사람을 떠올렸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와중에도 자기 자신을 다시 데려오더라고요. 그걸 처음 보여준 사람이 바로 그 동료였어요. 다들 저 사람은 강철 멘탈이라고 했는데 저는 어느 날 늦은 회의가 끝난 뒤에 그 사람을 복도에서 봤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팀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슬랙을 세게 두드렸어요. 저는 머릿속이 뜨거워져서 아까 내 말이 그렇게 별로였나 팀장님 표정이 왜 그랬지 같은 생각이 연달아 올라왔어요. 보통 그럴 때 저는 바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화장실로 들어가서 얼굴을 씻고 아니면 퇴근길에 혼자 계속 복귀하면서 더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회의 끝나고 바로 자리에 안 돌아가더라고요. 복도 끝 정수기 앞에 서서 물을 천천히 마셨어요. 핸드폰도 안 보고 누구랑도 말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조금 숙이고요. 이상하게 그 장면이 오래 남았어요. 그게 뭐 대단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이 자기 자신을 다시 데려오는 기술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점심을 먹다가 물어봤어요. 회의 끝나고 항상 조용히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바로 말하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요. 그럼 말이 세져요. 조금 지나면 생각이 따라오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풀렸어요. 저는 늘 반응이 빨랐거든요. 팀장님 말 한마디에 바로 위축되고 동료의 무심한 톤에 바로 상처받고 메신저 알림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먼저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아주 작은 규칙을 만들었어요. 회의가 끝나면 바로 타자 치지 않기. 슬랙이 와도 바로 내부터 치지 않기. 답장을 하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고 화면에서 눈을 떼고 어깨를 한 번 내리기. 웃기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컸어요. 감정이 폭주하기 전에 10초라도 틈이 생기니까 그 10초가 저를 살렸어요. 뇌 이야기로 길게는 안 할게요. 연구하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크게 올라가면 뇌가 지금은 위험이라고 판단해서 빠르게 반응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때는 말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반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리기 쉽대요. 근데 짧게라도 멈추면 생각하는 쪽이 다시 끼어들 시간이 생긴다고 해요. 저는 그게 딱 맞는 말 같았어요. 그 멈춤이 참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었거든요. 며칠 뒤 팀장님이 또 갑자기 일을 던졌어요. 예전 같으면 입이 먼저 가능해요 라고 나왔겠죠. 근데 이번엔 잠깐 멈췄어요. 정말로 할 수 있나를 계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안에 다 하면 다른 업무가 흔들릴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조정해도 될까요? 말하는 동안 심장이 콩콩 뛰었어요. 괜히 찍히면 어쩌지, 분위기 깨면 어쩌지, 그 불안이 뒤에서 발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팀장님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해. 그 한 문장을 듣고 저는 멍해졌어요. 내가 혼자서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해지는 연습이 아니라 회복하는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손이 떨릴 때도 저는 예전처럼 왜 이래라고 다그치지 않았어요. 아, 오늘은 긴장했네라고만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덜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날 있죠? 아무 일 없는데도 마음이 먼저 불안한 날요? 그때 스스로한테 뭐라고 말하나요? 그날 오후엔 메신저가 연달아 울렸어요. 이거 확인 가능? 지금 잠깐 통화돼? 자료 어디 있어?
알림이 3번만 울려도 저는 숨이 얕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화면 오른쪽 위에 작은 메모를 붙여놨어요.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진짜로 30초만 기다렸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어깨를 내리고 한 문장으로 답했어요. 지금 회의 들어가요. 20분 뒤 확인할게요. 그랬더니 상대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오케이 하고 끝이었어요. 또 멍해졌어요. 내가 두려워하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구나.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몸이 피곤한데도 머리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오늘 내가 말한 우선순위 조정 팀장님이 기분 나쁘진 않았을까? 내가 너무 튀었나? 또 시작된 거죠. 그때 문득 그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바로 말하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요. 저는 그걸 남한테 말할 때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에게 말할 때도 똑같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 내 머릿속 말도 더 세져요. 왜 그것도 못해? 괜히 나섰잖아. 다들 너를 귀찮아할 거야. 이런 말들요. 그래서 저는 잠깐 멈추고 머릿속 말을 바꿔봤어요. 오늘은 시도한 거야. 무례한 게 아니라 조정한 거야. 기분 나쁘면 내일 다시 확인하면 돼. 이게 무슨 자기암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남의 말에 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더 친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자기한테 친절한 편인가요? 아니면 회사만큼 냉정한 편인가요?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예전 같으면 눈밑만 보고 망했다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왔네.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회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이는 거래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조용히 쌓이는 선택들이요. 그리고 그 조용한 선택 하나가 오늘의 나를 버티게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나를 살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날부터 배우기 시작한 멘탈의 사용법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저 사람은 타고났나 봐라고 끝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은 뭘 안 하기로 결정했지? 를 보게 되더라고요. 회의에서 굳이 다 이기려 하지 않는다든지 메신저가 울려도 당장 자기 심장을 내주지 않는다든지 퇴근 후엔 회사 얘기를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든지요. 저는 그 안 하는 선택이 회복의 핵심이라는 걸 뒤늦게 배웠어요. 예를 들면 야근하는 날이었어요. 오후 9시쯤 되면 사무실이 묘하게 조용해지잖아요. 키보드 소리만 남고 커피 냄새만 남고 창밖은 까맣고요. 그날 저는 파일을 열어두고도 한 줄을 못 쓰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자꾸 다른 데로 새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못나서 일이 늘어난 건가? 다들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요. 그때 그 동료가 제 모니터 옆에 작은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줬어요. 오늘 끝낼 건 딱 하나만. 저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그런 날 있죠? 누가 그만해도 되라고 말해주면 괜히 더 울컥하는 날요. 저는 그 말대로 딱 하나만 정했어요. 오늘은 보고서 초안만. 디자인은 내일, 문장 다듬기는 내일. 그랬더니 손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이 줄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덜 흩어져서요. 어느 뇌인지 연구자들은 사람이 통제감을 느낄 때 스트레스가 확 내려간다고 말해요. 결국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서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그날 밤 처음 체감했어요. 다음 주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팀장님이 회의에서 제 의견을 툭 잘랐어요. 예전에 저는 속으로 무너지면서도 겉으로 웃었겠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혼자 씻고 또 씹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와 물을 마시고 메신저를 닫고 마음이 조금 식었을 때 팀장님께 짧게 보냈어요. 아까 제 의견이 왜 제외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다음에 더 맞춰보려고요. 그 문장을 보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보내고 나서도 후회했어요. 괜히 긁었나 나만 피곤하게 사나 그런 생각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팀장님이 답을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단순화했어. 내 포인트 좋았어. 다음 회의 전에 10분만 같이 보자.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내가 상상하던 파국은 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길이 생겼어요. 제가 배운 건 하나였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마음속에서 혼자 재판을 열지 않고 사실을 확인해서 마음을 정리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오전부터 일정이 꼬이고 팀 채팅방은 계속 뜨고 점심도 대충 먹었는데 오후에 실수가 하나 터졌어요. 자료에 숫자를 하나 잘못 넣은 거예요. 팀장님이 제 자리로 와서 낮게 말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그 말투가 더 무섭잖아요. 저는 목이 턱 막혀서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만 반복했어요. 예전에 저라면 그 순간부터 하루가 끝났을 거예요. 머릿속에서 너는 항상 이래라는 말이 계속 울렸을 테니까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 앞에서 물을 틀고 손을 적셨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나를 돌볼 여유가 없어서 얼굴이 남처럼 느껴지는 순간. 저는 그때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구체적으로만 했어요. 지금 할 일만 하나 적었어요. 숫자 수정, 원인 확인, 공유. 딱 3줄.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서 그 3줄만 했어요. 팀장님께도 길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확인했고 수정했어요. 원인은 이거였어요. 재발 방지는 이렇게 할게요. 그게 끝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팀장님이 잠깐 침묵하더니 오케이 고마워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왜 이게 끝이지? 싶었어요. 제가 괴롭히던 건 팀장님이 아니라 제 머릿속이었구나 또 한 번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실제보다 머릿속이 더 무섭지 않나요? 남의 표정보다 내 상상이 더 아프지 않나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기록을 하나 남겼어요. 오늘은 무너졌지만 복귀했다. 이 문장이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작은 승리를 매일 챙기더라고요.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요. 그게 자기 뇌에게 주는 신호 같았어요. 나는 또 돌아왔어. 그 신호가 쌓이면 다음번엔 조금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거든요. 물론 매번 이렇게 잘 되진 않아요. 저도 어떤 날은 다시 예전처럼 흔들려요. 퇴근길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날도 있고, 집에 와서 소파에 앉자마자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 저는 저를 버리지 않아요. 예전엔 또 시작이네라고 저를 비웃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지친 날이네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제일 작은 회복 루틴 하나만 해요. 샤워를 하고 이불을 정리하고 다음날 입을 옷을 꺼내두고 휴대폰을 조금 멀리 두는 것. 거창하지 않죠. 근데 이런 작은 준비가 다음날의 나를 덜 무겁게 만들더라고요. 어느 상담 분야 전문가는 회복력은 기분이 좋아지는 능력이 아니라 무너진 뒤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복귀 속도라고 말해요. 저는 그 말을 좋아해요. 멘탈이 강하다는 건 결국 복귀 속도를 스스로 키우는 거니까요. 오늘 하루 망했다고 느껴도 내일 아침에 다시 출근할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나는 멘탈이 약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말만은 조금 보류해줬으면 해요. 약한 게 아니라 아직 돌아오는 방법을 충분히 못 찾아본 걸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봐요. 회의 끝나고 물 한 모금. 메신저 답장 30초 늦추기. 퇴근 후 회사 단톡 1시간만 멀리하기. 이런 작은 선택이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도 알아차릴 거예요. 나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하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라디오가 그 과정의 작은 동행이 되면 좋겠어요. 마음이 닿았다면 좋아요는 그냥 조용히 눌러줘도 되고, 구독은 퇴근길에 또 들을 곳이 필요할 때 생각나면 해줘요. 다음 시간에는 조용히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안아주는지, 말로 꺼내지 못한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 그 이야기를 더 따뜻하게 이어가 볼게요.